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대부고 국어 수업 담당하고 있는 팽현아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 1학기 동안 아이들 국어 잘 보셨어요? 아마 이제 뭐 국어 성적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생각보다 국어가 잘 안 나와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비해서 국어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건 맞고요. 그러한 출제 경향은 2학기 때도 계속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학기 때보다 2학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뽑아보면 6, 7, 8대단원이 예상 시험 범위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학,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문학은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양이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작품은 현대시입니다. 이 작품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다만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작품이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이다라고 하는 현대 소설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미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수필이기 때문에 이 중요도 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보통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서 미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단원이 문제인 거죠. 제명매가 향가 작품이고요. 학습활동과 관련된 제명매가 부분이고 학습활동에서는 그 박목월의 학관이라는 작품이 연계 작품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10년을 경영하여라고 하는 시조와 황진이의 시조. 이게 이제 중세국어 아래아가 들어가면서 글자가 조금 깨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철의 관동별곡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문구의 유자소전이다라고 하는 현대소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7대단원 자체가 모두 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8대단원. 국어의 변천과 발전이라는 단원이고요. 이거 우리 어머님들도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나란 말싸미로 시작되는 세종어조 훈민정음, 즉 중세국어 문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1학기 중간 기말 시험에서 각각 문법 단원이 한 단원씩 포함이 되었고 또 문법 자체가 워낙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중세국어 파트 역시 문제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단원 중에서도 특히 7대단원, 관동별곡이라는 단원이 들어가고 문법 부분에서는 국어의 변천과 발전이다라고 해서 역시 중세국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것 자체가 어려운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지난 1학기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경향 자체가 1학기보다는 2학기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1학기 시험과 관련해서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서술형 부분이에요. 그럼 서술형 부분은 사실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써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첨삭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을 많이 믿고 맡겨두는 편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그걸 답안으로 작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 이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이 없어진 부분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자체가 생각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 답안지를 만들어서 답을 써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첨삭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첨삭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따로 이렇게 수업 이후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첨삭 피드백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는 이게 다음 그걸 기억해서 그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서술해 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술형도 연습이다. 연습을 해야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1학기처럼 이 서술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첨삭 피드백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이 중간이나 기말에서 서술형 때문에 성적이 많이 안 나왔던 친구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자료가 물론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그동안 오랫동안 수업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학습 자료를 마련해 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시크릿 노트다라고 해서 이 교과서와 관련된 분석 노트뿐만 아니라 우리 1학기 때는 면왕전가라고 하는 작품이 외부 작품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그때도 학교 수업 내용을 받아서 아이들 그 필기를 받아가지고 정리된 노트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분석 자료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OX 형태로 변형, 그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 문제 형태로 변형된 마지막 분석 자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아이들이 정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평가 및 모의고사는 꼭 봐야 해요. 사실 수업 시간에서 평가를 한번 보고 피드백을 진행하면 수업 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도를 좀 더 나갈 수 있는 시간에 평가를 본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없으면 아이들이 복습에 대한 동기 또는 또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대보고 타학교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배운 단원에 대한 확인평가, 그리고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제 학교 시험과 유사하게 문제를 출제해서 그런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업에 나가는 자료 외에 부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밴드로 수업 자료를 파일로 공유를 해요. 보통 이제 외대보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보다 조금 더 빨리 수업이 마무리되죠. 그러면 이제 밴드라고 하는 이 자료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추가적인 문제, 요즘 애들 다 패드나 노트로 그저 문제 풀고 정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자료 좀 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자료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밴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은 이렇게 라이브 수업도 항상 병행이 되는데요. 이 라이브 수업은 유튜브 링크를 받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현장 강의 수업을 듣고 들은 학생들도 링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에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져서 못 봤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시 유튜브 영상을 보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나가는 자료 외에 아이들의 밴드 자료실 운영, 그 다음에 라이브 수업, 이 영상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복습 동영상으로 제공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저희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아이들에게 받았던 그런 문자 메시지 몇 개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시험 끝나고 나서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월요일날 보냈는데 화요일날 답장이 왔죠. 그리고 이제 땡땡점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제가 땡땡점은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20점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공부를 해서 단기간에 좋은 성적이 나오기는 힘든 과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냐에 따라서 가능해요. 사실 20점 이상 오른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제가 뭐 어떤 이렇게 따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면 그만큼 중간을 마치고 합류한 친구였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간 때 하나를 틀렸어요. 그리고 기말 때는 두 개를 틀려서 사실 1등급이 안 나올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서술형 빼고는 2개 틀린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게 객관식 틀린 거고, 객관식만 2개 틀려서 다행히 이번에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중간에 하나, 그 다음에 기말에 객관식 2개 이 정도 받았고요. 다행히 서술형 감점은 또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한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받지 않아서 성적이 잘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성적이 많이 오르는 과목은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어떤 방향으로 끌어주느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가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더 많은 점수,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도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국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번 저희가 시험 대비할 때 같이 합류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좀 더 실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는 제가 보통 수업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하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 자료는 그냥 이렇게 PPT를 프린트한 걸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더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학원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학원을 통해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수업을 안 들은 친구 중에 2학기 때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사실 저도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좀 부끄럽더라고 하더라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아이와 틀린 문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이의 부족한 점을 보다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했던 아이가 점수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저는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아서 그래도 더 잘 나오길 바랬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지를 한번 가지고 와봐 라고 해서 시험지 분석을 했는데 아이가 생각했던 틀린 이유와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대화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알겠고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 혹시 1학기 동안 수업을 안 들어서 2학기에 합류하는 것이 조금 망설여지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면 2학기 내신 대비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6, 7, 8 대단원은 예상 범위예요. 아마 교과서 범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1학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인물이 별도로 제공이 됐었죠. 1학기 때는 김소월의 산유화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면항정가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현진생 같은 경우가 작년에 2학년 수업을 하실 때도 그런 가사 작품들을 외부 작품을 추가적으로 많이 제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2학년 애들은 뭐 누앙사라든지 성산탄이라든지 좀 긴 가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동별곡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되는 외부 자료들도 아마 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예정인지라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어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